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살펴봤던 것처럼 명청시대의 정치를 봤습니다. 명나라의 정치, 그리고 청나라의 정치 보면서 청이 어떻게 만주족으로서 중국을 지배했는가를 봤다면, 오늘은 명청시대의 사회 모습, 그리고 동서 교류,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문화 파트까지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가져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요 내용은, 세계사도 마찬가지지만, 동아시아사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으로 무조건 빈출되는 주제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다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네, 명청시대 지배층이라고 나와있죠. 지배층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신사층이라고 합니다. 신사층이라는 거는, 신사라는, 우리 송나라 때 사대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의 지배층으로서 신사층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립은 학교랑 과거제, 기억나시죠? 과거제, 조금 더, TMI로 들어간다면 과거제, 수나라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송나라 때 전시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송나라 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점점 관학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리고 과거제 결합으로 이 신사층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요역이라든지 가변 형벌 같은 것을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백성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지방관을 보좌해서 사회 안정 그리고 풍속 유지. 왜냐하면은 지방관 혼자로서 지방을 다스리기에는 중국이라는 땅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향촌사회, 지방사회에서 권력을 잡아나갔다는 게 신사층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농업 발전 부분인데요. 농업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리 시설이라든지 아메리카 작물이 도입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메리카 작물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낯설지만 여러분들 옥수수 또는 고구마 같은 신작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건 우리 조선 후기 때도 비슷해요. 조선 후기 때 비슷하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할 거니까 한국사 했을 때랑 여러분들이 조금 연결 지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그래서 증가를 하는데, 먹을 게 많아졌죠.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정은제라는 세금 조세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 지정은제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정은제가 뭐냐면 옹정제 때, 청나라 옹정제 때에 실시했던 제도인데요. 우리 잠깐 참고로 명나라 때 장거정이 했던 거 기억나요? 장거정이 1조 편법을 했습니다. 1조 편법. 1조 편법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세, 토지세를 은으로 내게끔 하는 건데요. 지정은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좀 더 해서 정세, 즉 인구에 사람한테 붙는 세금 플러스 지세, 토지에 붙는 세금을 전부 다 은으로 내게끔만 한 거예요. 일정량으로 은으로 내게끔 한 제도를 지정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세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되고, 그 인구는 곧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요 시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더 길었고요. 그래, 지정은제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착민,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예 동남아시아, 중국이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넘어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 화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화교가 많아요. 화교가 많고요. 화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농업이 발전을 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공업도 발전하게 되겠고, 상공업이 넘어가면서 이제 국제교역으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거는 경제의 중심지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창장강,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도를 먼저 보시면 여기는 창장강 보이시나요? 네, 창장강.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우리 황허강이었죠. 그래서 창장강 하류지방이 새로운 수공업 선진 지역으로서의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창장강 중상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곡창지대, 그러니까 즉 수공업은 원래는 창장강 하류 지방이 송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의 중심지였다면 농업의 중심지가 창장강 중상류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의 시진이 발달하게 되고 대상인인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등장을 하게 돼서 아예 자신들 이제 상업 집단 우리 뭐 행이나 자기나 그런 당나라 때 나왔던 거 송나라 때 나왔던 거에서 넘어가서 엄청 큰 상단을 꾸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대외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해금 정책을 취합니다. 요거는 해금 정책을 취하는 거는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금 정책을 하는 거는 명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구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청 세력 기억나나요? 우리 3번의 난 그리고 타이완 여기 나왔던 것처럼 3번의 난이라든지 타이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초기에는 명청 모두 해금 정책을 취했고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조공무역을 받기도 했고요. 우리 명나라 영락제 기억하시죠? 명나라 그래서 조공무역을 중심으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무로마치막부에서 가만무역이라는 거를 합니다. 가만무역이라는 것도 이제 무로마치막부랑 하는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민간주도의 사무역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16세기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봐야 될 거는 서양 상인들이 이제 중국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 연안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이 전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아메리카 그리고 일본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지정언제 얘기하고 일조편법 얘기했던 게 세금을 은으로 받게 했잖아요. 은으로 받게 했던 게 요런 연유에서 이제 은이 화폐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명청대 이제 문화 부분인데요.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같은 경우에 성리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게 이제 서민문화입니다. 서민문화는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명나라 때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넘어가서 양명학이 등장을 합니다. 양명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양명학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왕수인 또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행합의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성리학과는 다르게 성리학이 성증리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때는 이제 심, 즉, 리도 이제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해서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 평등을 주장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 후기에 넘어오면은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합니다. 뭐 농서 또는 뭐 천공괴물 같은 것들 주로 이제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책으로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이제 청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갑니다. 아예 더 실용적인 경제학풍을 제창을 하게 되면서 경전에 아예 실증적인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고증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고증학 실증적 연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사고전서라는 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공량학이라는 학문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공량학이라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뭐 변법자강 운동 우리 5단원에서 볼 건데요. 미리 그냥 언급을 해드리면 병법자강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바로 이 서민문화인데요. 서민문화라는 거는 이제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겠죠.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민들이 이제 농업, 수공업, 그다음에 교역, 대외교역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은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냥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서민들이 즐길 거리인 연극, 경극 또는 출판 문화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요거는 이제 경극이 되겠죠. 경극 그 패왕별이 같은 그런 경극이 되겠고요. 요거는 아래 옆에 있는 그림은요. 청나라 때의 홍루몽이라는 책. 네, 홍루몽이 청나라 때 굉장히 대표적인 유행했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참고로 이제 명나라 때 같은 경우에도 소설이 유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삼국지 연의라든지 또는 수호전 그리고 서유기 같은 책들이 요때 많이 출판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명말 청초에 동서교류 명말 청초 넘어오면서 서양 동서교류 같은 경우에 주로 서양에서는 이 선교회,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종교 단체에서 많이 넘어왔다. 그래서 서양 학문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뭐 전쟁, 무기, 원근법, 음영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잘 아셔야 하는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 만력제 때 인물이고요.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 주세요. 명나라 만력제 때 인물이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고려만국전도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서강계와 교류해서 기화원본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부거든요. 신부다 보니까 아예 천주교의 이제 책인 천주시리 같은 책도 만들어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담 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 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시헌역이라는 역법을 개정을 합니다. 시헌역. 우리 원나라 때는 수시력 있었죠. 그거랑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 활동이 굉장히 마찰을 빚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명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현에 대한 제사, 뭐 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던 게 바로 이제 전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서양과의 문화가 교류가 중단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사료는 교황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옹정제가 이에 맞서서 아예 금교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크리스트교도는 이 제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패나 산소나 장례식에서도 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뭐 성당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사 대신에 뭐 미사나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반대로 이제 옹정제의 입장에서는 아예 절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역법이나 특별한 기능 있는 사람만 베이징 올려보내쓰고 나머지는 모두 마카오로 보내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일단 한 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명나라, 청나라 때의 경제, 사회,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그리고 사회,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교류 같은 방법으로 방편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창장강을 중심으로 이제 중류에서는 농업이, 그 다음에 하류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하나, 그 다음에 대상인들이 등장하게 됐다. 뭐 상시상인이라든지 휘저상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뭐 대외교역 같은 경우에는 해금에서 점차 무역이 나날이 증가하더라. 그러면서 뭐가 들어온다? 은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은에 대해서 뭐 그 세금을 냈다 보니까, 은으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면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향촌 사회에 신사층이 등장하게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신사층이 있고 이들이 서민 문화로 발달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더라.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이제 성리학을 넘어서 양명학이라든지 고증학이라든지 또는 공양학 같은 학문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자주 들어왔던 서양 세력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더라. 선교 활동을 토대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등장했던 인물이 마테오 리치라든지 그 다음에 아담 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래도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바로 전례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교 포교와 성리학적 질서의 마찰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명나라, 청나라 사회 동서교를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때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에도 막부가 있는데요. 요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